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평범하게 적혔을 뿐. 세상이 적어준 기록엔 담겨있지 않은 온전한 나의 기록을 도란도란 나누는 시간, 도란도란 생활기록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란도란 생활기록부 뷰어 박다영입니다. 최병국입니다. 32번째 도란도란입니다. 이제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 이제 뭔가 주변 분들의 반응도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맞아요. 너무 감사한 그런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맞아요. 좀 특별히 오늘 좀 그런 좀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은 걸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맞아요. 모든 코멘트들이 저희의 마음을 울리긴 하지만, 맞아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또 정말 정성껏 저에게 남겨주신 분들이 정말 계셔서 최근에 좀 많이 감동받아서 다시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뭔가 좀 그런 계기가 된 맞아요. 그런 것들인데, 다영 쌤부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일단 파티에 네. 댓글에다가 7화 장성인 씨 편에다가 이렇게 그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디가 영문으로 되어 있으신데 송승은 님이신데요. 첫 회부터 한 편씩 차례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을까? 저 자신도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서인가 봐요. 그리고 제가 아주 쬐끔 나이가 더 많은데 여기 나오신 분들 나이 때 생각했던 생각들도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도 계속 듣게 되는 이유인 듯해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송승은님. 송승은님. 저희가 진짜 이 댓글 보고 막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다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저희가 성인 씨한테도 맞아. 성인 씨께서도 저희한테 DM을 보내주셨어요. 맞아. 제가 이걸 인스타에 자랑을 했더니 성인이 편이네 이러면서 네. 진짜 너무 힘이 된 진짜 한마디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너무 그 희망에 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로 잘 느껴주신 것 같아서 맞아. 함께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시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듣고 계셔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반대로 또 나이대가 조금 더 어린 청취자분께서도 또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예측하건데 아마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아이디 HYSSJY375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네. 이게 딱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그 좋아요를 눌러주셨길래 팔로우를 눌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딱 디렉이 온 거예요. 헉, 이게 무슨 일이죠? 팔로우라니. 보잘것없는 팔로우를 팔로잉 하신 건가요? 도란도란 옛날부터 완전 팬이고 거의 맨날 듣고 있어요. 다 들으면 또 듣고 저의 웃음과 위로는 다 도란도란 덕분입니다. 별 신경 쓰지 않으시겠지만 너무 놀랍고 좋아서 주접을 떨었네요. 아무튼 너무너무 잘 듣고 있고 항상 응원합니다. 도란도란 짱! 너무 신경을 안 쓰다뇨. 잠을 못 잤는데 이것 때문에. 주접은 저희가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희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잘 없긴 하지만 저희 모든 댓글을 다 보고 있거든요. 두세 번씩 보고 또 보고 진짜. 댓글 하나 달릴 때마다 서로 같이 이렇게 보내주면서 다영쌤 이거 좀 보세요. 정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소중하지요. 저의 일주일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요. 일주일이 뭐야? 몇 달이 행복한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저희가 막 시간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막 이 대화들이 과연 다른 분들께서 좋게 들어주실까? 라는 저희는 왜냐하면 피드백을 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녹음을 저희끼리 하고 이렇게 무대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응원 메시지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많지 않은 행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진짜. 아직 좀 약간 샤이한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서 좀 나타나 주시면 저희가 계속 읽어드리면서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이 도란도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그러면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저희 주변에 평소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분들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분의 가치관과 취향, 감정 같은 부분들에 초점을 좀 맞춰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만든 프로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받아봤던 생활기록부를 저희만의 양식으로 새롭게 구성을 했고요. 그 생활기록부를 채워가면서 게스트분들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소개는 역시나 1화 소개방송을 참고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스트분 모시고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게스트분의 목소리로 자기소개 썰을 들으면서 32화 한번 시작해보도록 굉장히 하겠습니다.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게스트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강박관념과 살고 있고 아등바등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더 많은 강박관념을 만들어내면서 한편으로는 강박관념을 없애고 저에겐 없는 여유를 갖고 싶어하는 28살 박경세입니다.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키워드를 떠올려보면 앞서 말씀드린 강박관념이 저를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 기억으로는 대부분이 대학 시절에 생긴 강박관념인데 경필 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누구도 검사를 하지 않는 저만의 필기를 위한 노트나 시간 관리가 우선시되는 시험에서도 글씨가 삐뚤어지거나 날려쓰게 되어 평소의 글씨와 다른 글씨가 나온다면 지우개로 지우고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제대로 연결해야 된다는 저의 강박으로 저를 설명하려고 하니 더 이상 저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의 심정으로는 그 조그마한 실수 아니면 평소와 다른 루틴이 나중에 후회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되고 그때 내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싶어 그때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세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아니 약간- 목소리가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려서 왜 그래요 왜? 또 이거 시험인 것 같아서 저한테는. 지금 또 다른 강박관념에 그러니까 강박관념 단어가 4번 나왔는데 와, 이 계속 읽으면서 이 네네네. 종이를 끝을 계속 이렇게 맞추려고. 이게 면접이었으면은 뭐지 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진짜네요. 박경색 씨. 아 진짜. 안녕하세요. 경세 씨는 제가 네네.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네네네. 경세 씨는 정말 지난 화에 나왔던 저희 어떤 그 친구들, 네. 뭐 현희 씨에 이어서 굉장히 경세는 어떻게 보면 더 오랜 인연을 가진 정말 찐 대구 고향 친구. 진짜. 찐 대구 고향 친구. 몇 살 때부터 친구였어요? 저희가 친해진 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0살 때부터. 왜냐면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그냥 소식은 늘 듣는 친구였는데. 건너 알고 있던 그죠, 친구였구나. 그죠. 20살 되고 나서부터 뭔가 친구가 다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얘는 정말로 그리고 같이 서울에 저랑 상경을 해서 20살 때 딱 같이 올라오게 돼. 그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많은 이제 정말 어떤 정말 내적인 어떤 방황과 고민들과 질문들을 서로 함께 나눠가면서 어떤 그렇죠. 뭐 꿈을 향해 혹은 서울살이를 이겨내는 그치 의지하는. 힘을 줬던 그런 친구고요. 정말 이 방송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저희 대구에 많은 친구들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놀림감이 되지 않으려면 좀 진중하고 약간 방금 저는 약간 놀림감이 맞긴 했어요. 제가 평생의 놀림감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이 출연을 네네. 사실 예전에는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뭔가 좀 제 기준으로 좀 대단한 사람들이 나온 것 같아서 나도 저런 곳에 나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뭔가 지금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서. 아니요 친구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어요. 풋풋하고 좋았어요. 제가 이 초대를 했을 때 네. 수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이거 얘기했어요? 내가 갈 수 있을까? 어. 너무 대단한 분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이런 말을 정말 몇 번을 한지 모르겠어요. 들어보니 너무 다들 대단한 분들인데 진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말 주변이 그렇게 좋다, 아니 뭐 사석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괜찮지만 이렇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좀 네네. 뭔가를 정해놓고 내 자신을 표현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어렵죠 이게 뭔가. 잘 없는 기회니까. 맞아. 없는 자리니까. 맞아. 이런 게 낯설지 맞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없는 기회니까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그럼요.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럼요. 28살에 나를 이렇게 남기는 것도 있고. 그치. 너무 좋지 맞아. 않습니까? 진짜 딱 그리고, 평생 남거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맞아, 저희는 정말 수다메이트거든요. 네. 남자 아이지만 저희는 정말 술 한 잔 그렇죠. 마시지 술 않고 없이 5시간을 카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20살 초반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둘이 만나면 막
카페에서만 뭐 대여섯 시간 있다고 맞아요. 했다면서요. 카페를 보통 2차를 진짜. 2차를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그 카페 2, 3차 가는 친구 중에 그분 중에 한 분이셨구나. 네, 한 분이 물론 이 친구는 술을 잘하지만 제가 또 술을 그렇게 막 즐겨하는 편이 아니었어서 저도 그렇게 술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목적은 대화니까. 맞아요. 대화에 더 적합한 카페를. 맞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 일단 배를 든든히 채우고 얘기를 많이 하려면 또 그쵸, 체력 그쵸, 소모가 그쵸. 크기 맞아요. 때문에 또 경세 씨한테 약간 다영쌤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 당시 제 삶이 좀 팍팍하고 이렇게 좀 삶이 피폐했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그냥 좀 스스로 힘들었을 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자극을.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나는 시간이. 진짜. 보통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다영쌤이? 보통 그때는 이제 강박관념도 그때 많았고 이제 조금 더 잘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좀 더 부지런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위로를 듣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하고 있다 이런 말. 근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알죠. 해주고. 사실 칭찬에는 그렇게 좀 인색한 친구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제가 배워봐서 알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요? 칭찬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가요? 좀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칭찬에. 근데 경수한테는 입을 댈 게 없었습니다, 진짜. 얘는 저도 뭐 스파르타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칭찬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준 것 같아요. 저에게 힘을 주고 그 얘기도 잘 들어주고. 네, 그냥 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되게 의지가 됐던 그렇게. 맞아. 그 서로 당시에는 그랬어, 진짜 서로. 저는 학교 친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체적인 친구- 왕따. 진짜? 자발적 왕따 아시죠? 그 자기소개 썰 봐도 약간 그 정도로 되게 완전 몰입해서 공부를 했었구나는 그쵸. 느낌이 들었거든요. 좀 간절했던 시기라서 그러니까 한번 썰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럼 진짜? 네, 이 지금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강박관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왔지 그쵸. 않습니까? 한 8번인가 4번 나왔어요. 네. 강박관념 어떤 이 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장학금을 받고 꼭 학교를 다녔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어서 이제 나는 실수 없다. 준비를 누구보다 많이 해야 결과가 잘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제 학과 자체가 이제 과학고 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냥 좀 제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항상. 왜냐면 기준이 출발점이 다른.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학과가 소프트웨어 전공 학과라서 개발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과인데 이제 그 과학고 다니는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를 다 하고 왔는 친구들이고 저는 이제 이런 게 세상에 있었구나를 대학교 때 처음 알았으니까 출반 선상이 약간 달랐구나. 네, 너무 다르죠. 동기들과. 네, 저는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몰랐고 그냥 그 모든 게 코드 하나하나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걸 몰랐는데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시작부터 쉽지 않다. 진짜. 그래서 항상 초기에 교수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는 이게 출발이 이렇게 다른데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뭐 그분들은 항상 한 1, 2년만 지나면 다 똑같을 거다. 근데 저에겐 그 1, 2년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치. 그 당시에 그리고 너무 경세에게는. 걱정이 돼서 대학교가 4년인데. 그리고 저한테는 한 학기 한 학기가 중요한데 뭐 진짜 등록금도 장난이 아니니까 그쵸. 이게 막 4,500만 원 돈 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내고 다닐 수 없다. 그럼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걸로 이제 이게 평소에 루틴이 깨지면 이때까지 내가 노력했던 게 깨질까봐 그 강박관념을 하나하나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진짜 그 강박 중에 하나가 경필쓰기. 그렇죠. 노트 필기할 때 글씨가 좀 삐뚤어지거나 이러면 저는 이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다가 좀 삐뚤어졌네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다음 줄 쓰다가도 저거 그냥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 진짜? 생각에 너무 힘들었어요. 다영쌤 글씨 본 적 있어요? 경세 글씨 본 적 있죠. 진짜. 저 글씨 잘 써요. 진짜 완전 네. 딱딱딱 그렇게. 뭐 평소에는 그렇게 안 쓰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네, 그렇게까지는 네. 안 쓰는데 지금은 많이 근데 완화됐어요. 그 노트 필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본인이 얼마 그렇죠. 전에 뭐 짐 정리를 하다가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었더라 이러면서 이제 저희 이렇게 네. 사진을 보내줬었는데 저희가 정말 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완전 막 컴퓨터로 찍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일부러 그 프린트가 된 참고서인 것 같았어요. 진짜? 마치 이렇게 왜 막 이렇게 돼지꼬리 해서 이렇게 참조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참고서에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었어요. 정말 진짜. 빼곡하게. 저는 정말. 약간 포스트잇 붙이는 것도 그 위에 수평이 안 맞으면 안 돼. 진짜 그런. 진짜. 그랬구나.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맞아, 진짜? 많이 네. 나아지셨지. 그게 좀 여유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놓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그때는 이제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싸운 게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괜히 네, 괜히 막, 기분이. 괜히 그냥 뭔가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고 내가 이 하나가 흐트러지면 네. 또 흐트러질 것 같아. 네, 그게 좀 그러니까 좀 있었구나.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왜냐면 그냥 온전한 내 탓을 하고 싶은데 그냥 공부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치. 근데 이제 막 그때 그게 이런 생각을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때 내가 돼지꼬리를 조금만 더 잘 그릴 걸 그런 느낌. 근데 이 버릇이 언제부터 나온 거였어요? 글씨에 대한 강박이 있던 거는? 근데 이게 그냥 글씨뿐만 아니라 그냥 뭐 아는 친구들은 알다시피 제가 뭐 씻고 나왔을 때 화장품이 있으면 그 병 뚜껑을 똑바로 닫아서 그 상표가 이렇게 보이게 각도를 원래 놓은 대로 놔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강박이 되고 막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많았어요. 그 가지수가 엄청 많아요. 그 왜 서장훈 씨 알죠? 그 정도로. 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는 그러니까 그분도 강박관념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랑 이유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자유투를 하기 전에 뭐 몇 번을 튀기고 그게 저랑 뭐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다르게 했을 때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최대한 그 뭔가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싶어서 그쵸. 뭐 신발끈도 무조건 왼쪽부터 묶고 진짜. 뭐 옷 입는 순서도 꼭 뭐 이걸 다음에 하고 그 생활의 루틴을 내가 딱 정해놓은 이대로만 사는 내가 흐트러지는 그 확률을 줄이고 싶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될 확률을 줄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강박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친구. 그럼 그 20살을 이제 막 성인이 된 그 20살을 그 본인만의 루틴으로 거의 매일매일이 살아갔어요. 그때는. 거의 그렇죠. 뭐 물론 뭐 술 먹고 흐트러질 때도 있었겠지만 이제 뭐 내가 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하면 시작하는 일들이 이제 그런 규칙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자,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다. 어떤 강박들이 좀 있어요? 딱 눈을 떴을 때. 일단 이불을 개야 되나요? 이불은 무조건 개야죠. 무조건 개고 저는 제가 입었던 잠옷을 개서 그 이불 위에 놔뒀어요. 개서 그냥 던져놓은 행거에 던져놓는 거 아니야? 저는 절레절레를 절대 같이 자취 못하겠다. 그래서 같이 살았더라면 힘들 것 같아서 기숙사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랬던 것도 있어요. 네. 좀 비용이 들더라도 네, 그렇죠. 차라리 자취를 하는 잠옷을 게. 겠다. 그다음에 이제 잠옷을 개고 씻었을 때 너무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씻었을 때 이제 뭐 샴푸나 사용했던 것들은 사용하기 전과 같은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때는 거의 매일 청소했던 거. 매일매일 자취생이 그렇죠. 말도 안 돼. 그러고 이제 나가기 옷 같은 거 개놓고 그냥 하루 입은 것도 저는 똑같이 개서 다시 옷장에 넣어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좀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너무 옥죄면서. 그때 막 친구 그 경세 집에 놀러 갔던 친구들이 막 하는 말이 약간 뭔가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내가 해줄 테니까 앉아 있어. 진짜. 뭔지 알겠다. 차라리 내가 다 해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마. 나의 이 루틴이 있으니. 그 친구들이 또 엄청 놀랐던 게 그 친구들이 제 뭐 화장품 같은 걸 쓸 거 아니에요. 뭐 로션이나. 네. 근데 말을 안 하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이렇게 딴 일을 하다가 로션 썼네? 그걸 저는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진짜 장난 아니더라. 왜냐면 말을 안 했는데 로션을 썼는 걸 어떻게 알지? 근데 저는 그 각도가 다르니까. 그 머리의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끝에 뭐가 좀 묻어 있다든지. 그랬구나. 네, 그렇죠. 그때는 그랬죠. 그 친구 초대를 잘 안 했겠네요, 보통 그러면. 막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좀 꺼리기도 했는데
그 한 번 고향 와보면 다시 오는 친구들이 다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불편하니까. 학일 때고 나 괜찮아 아니야 네. 이러면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도 아니야 괜찮아. 어떻게 보면 아니야 찜질방이 편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친한 친구들은 어. 그냥 와서 깔끔하니까 편하게 있다 가는 네. 친구들도 있고 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어. 안 오고 했던 사람들도 있죠. 진짜 막 그런 걸로 싸운 적도 있어요. 막 집 안에 친구를 초대했는데 막 어지럽히고 그런 걸로. 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나중에는 제가 스스로 놓고 어. 친구들이 왔다 간 날은 대청소한 날이다. 아예 그렇게 근데 딱. 그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도 편하게 있을 수 있고. 그치 완전 생활 패턴이 완전 달랐으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강박들이 강박. 모여서 와. 그리고 원래 자기소개서에 한글에서를 더 말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원래 어, 두 가지 키워드를 맞아. 경세 씨가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길어가지고 이거를 한 가지만 소개를 드렸는데 한 가지 다 나머지 키워드가 어떤 거였을까요? 전 이제 질문으로 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질문. 그쵸, 네. 질문. 아니, 너무 사람을 질리게 하는 게 아닌가. 아니요. 또 그리고 좌우명이 모르면 묻자. 맞아요. 그죠. 이게 이 모르면 묻자 이것이 네. 경세 씨가 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지금 수년째 그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네. 진짜 그 말 많이 들었나요? 병장들한테? 야, 모르면 물고해. 모르면 일단 물어야 되겠다는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게 거기였기도 하고. 그치. 네, 왜냐면 내 맘대로 행동해서는 이제 얻을 게 없다. 혼나기 십상이다. 네, 그쵸.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제 판단으로 뭔가를 모를 때 네. 해결하지 그치, 말자. 그치.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라고 한마디 듣고 알려주면 되지만 내 맘대로 행동했을 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기 너 왜 때문에. 그랬어부터 해서 네. 맞네. 모르면 그렇게 해도 돼? 가야 되네. 이제 뭐 좀 컸다고 네 맘대로 하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군생활 다 했냐?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뭐 선임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래서 그게 어떤 썰이었을까요? 질문과 관련된 썰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너무 이제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그냥 공부라는 게 하다 보니까 진짜 안 하면 궁금한 게 없는데 제대로 하면 뭔가 더 알고 할수록 싶고. 진짜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지더라. 그걸 그때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다음 수업 수업 시작 전에 교수님한테 여쭤봐야겠다라고 포스트잇에 1번, 2번 해가지고 이렇게 쌓다 보니까 매 수업 끝날 때마다 한 10가지 정도가 이렇게 생기니까 교수님들도 이제 수업 끝나고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연구도 하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막 대학원생들도 있고 할 텐데 근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교수님들이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래도 막 물으러 오는 게 기특하다? 학생들이 많이 없으니까 대부분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치. 사실 제가 모르는 거를 너무 자만이니까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넘기고 뭐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왜냐면 또 그 수업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쵸. 맞아.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수업을 공감하시네요. 강의실 밖에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 네. 보통 캠퍼스에는 1시간 30분 수업이면 1시간 15분이 룰이잖아요, 보통. 그치. 그쯤에 끝내야 되는데 나 때문에 1시간 반이 채워진다면 내가 눈총을 받으니까. 진짜. 질문 있는 사람 있을 때 계속 손드는. 네, 그냥 저는 그걸 피하죠. 너무 싫어했어요. 그렇죠. 주먹 불끈 쥐셨어요 지금. 저는 그건 피했습니다. 수업 도중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몰랐으면 그냥 그 순간에 손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뭘 설명하셨는데 그 순간에 손들어서 방금 그거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냐 아니면 이런 거나. 그래서 저는 대부분 막 50명씩 있는데 제가 진짜 왕따가 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끝나고 교수님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가서 그 방에서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막 한 시간씩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그러면 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교환 교수님 이런 걸로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래도 넓은 아량으로 시간이 엄청 바쁘셨어요. 시험 기간 이럴 땐 또 문제도 내셔야 되고 막 질문하러 오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되겠다. 근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매일 오고 사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매일 갔어요. 거의 매일. 살았구나. 네, 모든 연구실에. 수업을 매일 교수님한테 갔으니까 그분이 저녁에 시간이 되냐. 그래서 저는 저녁에 따로 오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퇴근하고
화상 채팅으로 하면 어떻겠냐. 진짜 그분도 정말 되게 그분도 진짜 대단하신 진짜 분이었어요. 교육자시다 정말. 네, 그래서 진짜. 저는 언제든지 된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진짜 8시에 좋네. 스카이프에서 만나자. 어. 만났는데 교수님이 샌드위치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먹으면서 할 테니까 편하게 물어봐라. 그리고 나 지금은 집이니까 너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봐라. 그래서 그때 진짜 한 감사하신 분이다. 10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8시 시작했는데 10시까지. 근데 진짜 모든 거를 거의 진짜 궁금증을 다 해소하고 사실 근데 10가지를 물으면 궁금증이 해소되면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자꾸 늘어나니까. 근데 진짜 엄청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강의를 하나 더 2시간이. 들었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샌드위치와 나. 1대1 과외를 진짜 그렇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런 화상 채팅 강의를 얼마 동안이나 했어요? 그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그분은 한 학기밖에 안 계셔서 그랬구나. 그래도 그 과목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워서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취업 입사 면접을 볼 때 하필 또 기술 면접에서 그 과목에 대한 내용이 저한테 주어져서 그걸 사용해서 대답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스카이프를 통해 받았던 그런 지식들이 갈구했던 그 지식들이 그때 빛났구나. 이게. 스카이프에 감사하다고 해야겠네요. 아니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다뇨. 근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 문제가 나와서 너무 신기했고 근데 마침 그때는 교수님이 그 학기에 제가 면접을 봤어서 계셨을 때라서 합격하고 찾아가서 또 감사하다고 했었던 거. 진짜. 그 문제가 나왔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얘기했냐 하길래 또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를 또 나눴던 기억이 너무 뿌듯하셨겠다 진짜. 진짜 뿌듯했어요. 정말. 저도 너무 감사했고 그러네. 그런 얘기를 또 가시기 전에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시 미국 가셔야 됐으니까. 네, 그쵸. 맞아. 근데 경세랑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어. 막 모르면 묻는 게 낫다. 막 그렇죠. 모르면 물어서 해결을 하는 게 모르는데 알아서 해결을 해서 일을 키우는 거 정말 싫다. 맞아. 이게 작은 알바를 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단 일에서 뭔가 묻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저는 그 자세가 얘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기 싫은데 묻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궁금증이 생기지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세는 무엇이든 거 임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이게 질문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게 뭔가 당연하지. 막 괜히 나 때문에 시간을 뺏길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 그냥 뭔가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좀 그렇죠. 있어서 이 되게 어쩜 본인을 조금 내려놓고 뭐 그러면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일을 듣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썰만 들어봐도 진짜 얼마나 그때 간절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또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썰들이었습니다 진짜. 맞아. 저희가 이제 정말 이 썰들의 어떤 또 다른 가지들을 그렇죠. 자세한 어떤 그 가지들을 저희가 이제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렇죠. 이런 강박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떻게 가고 있나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얘기를. 두 남자는 어떤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있나. 그렇죠. 이게 차차 생활교육을 채워가면서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